대통령이 대담을 해서 입장을 밝힐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대담을 해서 밝히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대충 보면 돌려주기가 미안해서 일단 받은 것이다. 최재형 목사가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찾아왔고 그걸 김 여사가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일단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직후에 최 목사한테 돌려주도록 얘기를 했다. 그런데 최 목사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곧바로 선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이에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현재까지 보관 중인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선친과의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그냥 받아뒀는데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게 대통령실이 정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한테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 가방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장혜미 변호사님, 제가 돌려주겠다는 사람의 태도로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왜 이런 걸 자꾸 가져왔느냐라는 말에서의 단초는요. 아, 이거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구나. 최소한 한 차례 받은 건 아니구나라고 보이고요. 전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의아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전례를 못 봤죠.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정상이 받는 선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직무 관련성 300만 원 명품백이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고요. 명품백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관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말은 그러면 사실일 것인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했었다는 거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냥 손쉽게 김건희 여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만남까지 주선하고 취임식에 초청까지 하고 그렇다면 왜 연락을 못했다는 말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뇌물죄로 의율하면 되지만 일단 그 법리에 대해서 보면 이런 부정한 선물을 받았을 때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알았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기록물로까지 지정할 정도면 본인이 인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릴까 봐 주먹구구식으로 해명을 내놓으니까요. 이도저도 안 되고 이건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제가 법리적인 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요. 저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런 논리를 그러면 지금 뇌물 범죄로 지금 수사받거나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변호사들이 저걸 법정에서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창피당하는 논리에 불과하고요. 법적으로 뇌물은 뭐냐? 뭐 선물, 뇌물, 뭐 헷갈리실 텐데 그냥 뇌물은요. 선물 포함. 무형의 이익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접대까지도 포함이 돼요. 뇌물에. 그러니까 그 무형의 이익이라는 걸로 다 잡히니까 자꾸 선물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뇌물에 포함되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받은 거 갖다가 돌려주니 많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뇌물죄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 요건에 의해서는 어떤 해석을 갖다 붙여도 아니 요구와 약속만 해도 처벌받는 게 뇌물범죄고 왜 이렇게 세게 처벌하느냐? 공적 업무의 신뢰, 공적 업무의 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뇌물죄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으면 끝인 거예요. 약속과 수수만 해도 요구만 해도 처벌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뇌물죄 적용은 안 받잖아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횡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횡령하잖아요. 1원 한 장만 횡령해도 횡령으로 처벌받아요. 그 뒤에 변제를 하고 갚는 것은 양형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 변호사들이 그 방어해주는 논리일 뿐이지 횡령은 100원 한 장만 가져가도 횡령죄인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의 검토를 안 받고 내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법률비 상황도 있고 다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마침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우리가 몇 번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국가 기록물로 뭐 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국고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뭐 돌려주면은 그게 횡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철규 의원이 뭐 교통사고 예도 예. 들고 국고 횡령 얘기도 예. 하고 뭐 엄청 많은 비유를 쏟아내시는데 제가 뭐 물어보려고 이분은요 경찰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형법 어떻게 배웠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또 하나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으셨을 때 지목이 되니까 내가 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죄송하지만 이 대화를 하려면은 양두구육의 의미가 내가 개냐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고기를 팔았다, 양머리 해놓고 그러니까 속였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물리 해석을 해가지고 물리 해석도 맞지도 않습니다. 내가 개냐, 개에 비유했다면서 모욕감을 호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얘기하신 논리들 있잖아요. 싹 다 갖고 오면은 제가 1분 안에 다 반박 답변을 달아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침입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일단 그 보안 시스템이 있고 경호 인력이 있는데 거기를 속이고 들어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보안 주거침입죄 검색하고 들어갔는데 하고 그냥 주거 들어갔잖아요. 침입이 돼요. 하고 들어갔고요.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이라는 건 주거의 안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궤변에 가깝고요. 저는 아까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뭔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카 공작에 당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너무 부적절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CCTV 속도 단속기에 걸린 속도 위반자예요. 본인이 속도를 지켰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몰카 함정 하는데 저 동의합니다. 다만 천하람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던데요. 이게 법원에 현출되는 증거가 됐을 때 그러면 이거 범죄의 근거기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그건 증거를 못 쓰는데요.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형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익성과 위법성을. 이건 공익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증거 능력도 있고 유죄 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받고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자체가 없죠. 근데 이철규 의원님은 이제 어떤 목적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수호해야 되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갖다가 붙이는 건데 저러면 저럴수록 지금 정치의 공간에서는 더 김건희 여사의 이 몰카백 사건이 더 집중이 되고요. 본인들의 논리가 허점이 많다는 거 스스로도 아실 텐데 점점 더 희화될 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임님께서요. 대통령실 개똥 같은 소리. 연락이 안 되기는 카톡은 받을 때만 쓰냐? 그러니까 그 전에 카톡을 해가지고 뭐 찾아뵙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라. 그런데 그때 카톡도요. 그냥 찾아가겠다가 아니고 뭘 준비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사진을 먼저 보내줬어요. 사진 보내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점퍼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건 국내용이라 답을 안 했죠. 답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올백을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그게 프리패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호수를 누가 알려줬냐고요.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알려주고 시간을 자꾸 가니까 만났을 때도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사오지 마시라니까 이 말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주거 침입 이야기하고 뭐 교통사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내부 고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 패널들도 다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몰카.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몰카 하니까 그래 몰카는 맞다마는 그러나 충분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몰카 자체가 아니라 이건 내부 고발을 위한 거죠.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 관계를 말하는 건데 정을 공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적 의리와 공적 의리를 이야기할 때 공적 의리를 위해서 사적 의리를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본인도 아버지하고의 친분 양평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아마도 이제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진보적 입장을 갖다가 최재형 목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최재형 목사님께서 김건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비췄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본인 중심으로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의 이야기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공을 위해서 그러면 살을 희생시키자라고 해서 내부 고발의 형태로 간 건데 이건 앞으로 우리들도 몰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뇌물죄로 치면 공범 관계잖아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이제 대항 관계에서 공범인 건데 지금 그 중에서 한 명이 어쨌든 그 내부 사정을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몰카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제가 백보양보해서 몰카 맞다고 인정하면 돼. 몰카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함정인이 어떤 얘기하는데 본질을 봐야죠. 거기에 담겨 있는 법률적 해석, 그리고 정치적 의미 여기를 묻고 있는데 그 본질은 안 보고 자꾸 주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건 수사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 외에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 내에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은 전 없다고 봅니다. 박공팔님 국가 기록물이 맞죠.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김건희 여사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필리핀 이멜다 여사 구두 3천 켤레가 이제 결국은 전시를 그 대통령 궁에다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 왜 휘어진 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끊임없이 들먹여서 이 문제도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하나씩 합시다. 시간 많습니다. 예. 아마 이 가방 문제 풀고 나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수사 때만큼만 한번 해보자. 100분의 1만. 100분의 1. 네. 저는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자격 배제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왜 비판하냐면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걸리는 날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했을 때 한 번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이 뇌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뇌물이 백이 우리가 보는 것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 하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저게 지금 몰카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몰랐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디올백, 무슨 뭐 샤넬백, 무슨 뭐 백 종류도 많잖아요. 저는 명품은 잘 모르지만 이게 다양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게 괜히 들어가겠느냐?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공적인 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걸 하나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한 번이 아닐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추론이 깔려 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걸 논리라고 내세우고 방어를 친다고 하고, 또 이뇨한 전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대통령 부인을 품격 있게 대해줘야. 한번 들어봅시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 연세대학교 제 후배고, 뭐 200년 전에 일어났던 뭐 메리 안토넷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적절치 않았어요, 코멘트가. 그리고 본인이 또 사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0년 전 프랑스하고 왕국이었고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뭐 대통령님 여사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사모님을 그 여사님을 어떻게 모실 건가. 그리고 사실 과거에 뭐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사모님도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도 도마에 올랐고 또 전 대통령 사모님도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언론이 거기에 집중을 좀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라는 것은 우린 참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몰카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 아는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선물을 들고 오면 김영란법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데 네. 아는 사람이 뭐를 가져올 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고 저는 그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로 봐요. 김준혁 교수님, 그 양반이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땐 국회의원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소문이 들리던데, 저 가장 충격적인 거,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이야기하면서 이호 여사 문제 있었다? 이호 여사가 문제 있었던 거 얘기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여사를 끌어들여서 김건희 씨를 옹호하려고 해? 야, 이거는 정말. 어따 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이호 여사를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뇌물 혐의를 저렇게 옹호하는 전 혁신위원장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뇌물 범죄를 저렇게 나와서 옹호를 열심히 하시는지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들을 참 저렇게 하셨는데, 하나만 저희가 지적하면, 아까 사모님들을 국민들이 모신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국민들을 공직자들이 모셔야죠. 봉사자로서 월급 받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 사모님을 모십니까? 전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참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했고 그런 사람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를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참 말이 나오지 않는, 말문이 막히는 지경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좀 말을 할 때 한국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 이해가 되게.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뭐 말이 논리도 없고 거기에 200년 전 민주주의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장유미 변호사님 논리라도 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내부 의원들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범죄를 범죄라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지금 상황에서 펼쳐지는 정치적 광경일까 풍경일까 좀 안타깝고요. 좀 아쉬움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참 정치 참 꼴보기 싫어요. 저런 말을 꼭 하고 싶을까요? 장해찬 씨가 했던 얘기는 나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은데, 나 그 얘기 듣고 참, 그래, 빠찌가 그렇게도 좋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좀 정상적으로 좀 해야죠. 그건요,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민이 바보입니까? 속상하게